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은 사이클 파워 지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다뤘었는데 그냥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볼 겸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TP입니다. Functional Threshold Power. 예, 요거죠. 기능적 역치 파워. 예, 임계점이라고도 하죠. 예. 약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평균 파워인데요. 이 개념은 앤드류 코건이 제안한 실용적 지표입니다. About an hour, 그래서 1시간이지 정확히 60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보통 20분 테스트 결과의 95%를 FTP로 사용을 하거나 램프 테스트나 파워 모델을 통해서 추정하기도 합니다. MLSS라고 Maximal Lactate Steady State, 젖산 역치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혈중 젖산이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장 높은 강도, 이런 뜻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하답니다. 정리하면은 MLSS, 이게 젖산 역치는 생리학적 기준인데 저희 뭐 VO2max 측정하면은 젖산도 이게 혈액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죠. 젖산이 통제 가능한 마지막 강도인데 FTP는 현장에서 이제 젖산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실용 지표, 현장에서 지점을 추정하는 값입니다. 좀 비슷하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TT인데 Time to Exertion의 약자인데 탈진까지 지속 시간, FTP 강도에서의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FTP가 뭐 about an hour니까 약 1시간이니까 TT라고 해서 그럼 FTP에서 너는 얼마나 지속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개념이죠. 지구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 가지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Functional Threshold Power로 이제 지속 시간이 뭐 40분이나 뭐 그 이상 안 된다고, 이거 뭐 측정 잘못했어 이거, 이런 생각인데요. 간혹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은 1시간 동안 또는 40분 동안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데 측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FTP 강도로 30분 이내에 탈진을 했다, 측정이 좀 과대평가됐다 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구력형하고 펀처형 경우에는 40분 내외로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버리지 파워, 평균 파워입니다. 라이딩 전체 시간 동안의 그냥 산술 평균 출력이에요. 총 파워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평파의 특징은 영하트가 많으면 떨어지죠. 영값 포함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영값 포함을 해야죠. NP 얘기하면서 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벌이 많아도 평균은 비슷하게 나와요. 어차피 평균이니까. 세 번째는 스테디 라이딩에서는 의미가 있다. 무정차로 지속주하면은 평균 파워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죠. 파워는 선형적인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죠. 인터벌로 인한 데미지가 평파에는 반영이 안 되죠. 몸이 피로는 비선형 관계 그래프인데 요거는 직선이 아니라 지수곡선, 위로 이렇게 휘는 곡선이 되는 특징이 있죠. 강도가 올라가면은 산소 소비, 젖산 생성, 교감신경 활성, 글리코겐 소모 가속, 요런 게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면은 피로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도입한 게 NP죠. 네 번째는 NP입니다. Normalized Power인데 앤드류 코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생리적 부담을 반영한 등가 지속 파워. 가중 평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중 평균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다릅니다. 어쨌든 몸이 실제로 느낀 강도를 반영한 파워. 공식은 복잡하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대사 스트레스가 출력 증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생리적 반응을 흉내내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속에 비해서 항상 박자가 늦은 심박 반응 있죠.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몸의 이런 생리 반응은 기계처럼 이게 즉각적이지가 않죠.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내도 심박이 반응이나 산소 섭취나 젖산의 폭증은 지연될 뿐이지 즉시 반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30초의 이동 평균을 만들어서 몸의 반응 지연을 반영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평균값을 4제곱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의 대사 스트레스는 출력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1의 4제곱은 1이지만 2의 4제곱은 2의 4승인 16이고 5의 4제곱은 625죠. 이런 식으로 4제곱된 30초 파워들을 모두 평균을 내면은 4제곱으로 가중된 평균 스트레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들을 4제곱근을 취하면은 결과가 바로 NP가 됩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30초 평균의 4제곱의 평균의 4제곱근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완벽한 생리학 공식도 아니고 뭐 완벽한 젖산 모델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수학적 근사치인데 좀 놀랍게도 실제 생리 반응하고 꽤 잘 맞다고 하네요. NP의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NP를 FTP하고 비교해서 그날의 실제 강도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 설명할 IF고요. 둘째는 평균 파워는 낮은데 NP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코너 가속이 많거나 뭐 언덕이 반복되었거나 하는 어쨌든 짧은 인터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성 훈련에는 맞지 않으니까 NP를 보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같은 NP다. 그러면은 평균 심박의 변화로 신체 개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NP가 똑같은데 평균 심박이 낮아? 그러면은 유산소 효율이 증가한 거 추적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 NP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뭐 스파이크나 인터벌로 가중치가 높아졌고 그냥 힘들게 탔다는 의미니까 이거는 그냥 잘 탔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NP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레이스에서 NP가 높게 나갔다는 거는 생리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같은 기록이라면은 NP가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뭐 또는 전술적으로 탔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반대로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살아남았다? 그럼 지구력이 좋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에서 NP가 높았다는 거는 고강도 훈련일 경우에는 NP의 FTP에 가까울수록 질 높은 세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전투 지속주 훈련이다. 그러면은 페이싱이 실패한 거죠. 불필요한 피로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P는 목적에 맞는가 이렇게라는데 해석을 사용하는데 좋고 레이스에는 뭐 투지가 좋았다. 아니면은 뭐 훈련에서는 계획 대비 성과가 뭐 이쪽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중평균이라는 건데 weighted average라는 게 있습니다. NP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weighted average가 있는데 가중평균은 어떤 거에 더 많은 비중을 줘서 평균을 낸다 그런 의미인데 중간고사 30%, 뭐 기말고사 7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근데 스트라바에 나오는 가중평균 파워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NP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NP는 원래 이제 앤드류 코간 박사가 만든 이제 상표 개념이기 때문에 스트라바는 이제 weighted average pow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잠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한 NP를 보기 위해서는 0값을 포함하고 자동 일시 정지 기능인 오토퍼즈를 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 몰랐어요. 오토퍼즈를 켜고 있을 때 평균 파워는 실제로는 200 같은데 신호 정지하는 동안 영하타였던 기록이 사라져서 230W로 기록이 됐고 NP 역시 실제보다 더 낮게 기록이 됐죠. 물론 영하트는 가중치인 4제곱을 하여도 영하트지만은 NP 계산식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30초간의 평균을 4제곱해서 그걸 합한 것에 4제곱근을 한 거기 때문에 0값을 삭제하게 되면은 30초간 영하트를 유지했던 그 내용 역시 삭제가 되었죠.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을 유지한 기록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무지성으로 오토퍼즈하고 0값을 미포함해서 기록을 했는데 당장 고쳐야겠네요. 여섯 번째는 IF, Intensity Factor. IF를 한 줄로 말하면은 내 FTP 대비 얼마나 강하게 탔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IF는 NP를 FTP로 나눈 건데 NP가 FTP에 근접을 할수록 이제 1에 가깝게 나오고 0.9 정도면은 인터벌과 같은 힘든 훈련, 그리고 0.8 정도면은 템포 라이딩, 0.7 정도면은 LSD 같은 지구력 훈련, 0.5 정도면은 카페 라이드나 회복 라이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IF는 평균 파워로 보지 않고 생리적 스트레스를 반영한 NP를 씁니다. 실제 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FTP 240인 라이더가 평균 파워 200을
했는데 운동 중에 인터벌이 많이 발생해서 MP가 240으로 나왔다. 그러면 강도가 1.0으로 계산되죠. 거의 타임 트라이얼 한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또 MP 계산은 30초 이동 평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토 퍼즐을 0값이 제거되면은 실제보다 높은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있죠.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0값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IF는 NP를 FTP로 나누기 때문에 순간이 힘든 순간 강도가 아니라 전체 기록이 가중된 평균만큼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고강도의 인터벌이 있었더라도 회복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강도가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 강도는 더 낮게 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20분간 FTP 강도로 힘들게 운동을 했더라도 리커버리를 1시간 동안 했다면은 계산은 0.7 정도로 기록이 되겠죠. 결국에 짧은 고강도는 긴 저강도에 의해서 크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터벌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나눠서 해야겠죠. 예. 전체를 기록하겠다라면은 뭐 라이덕처럼 5분이나 10분 같은 구간 파워만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TSS, 트레이닝 스트레스 스코어인데, TSS는 훈련 강도와 시간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서 훈련 스트레스를 정량화한 지표죠. 훈련 강도와 훈련량을 하나로 합한 값이고, 공식은 시간 곱하기 IF의 제곱 곱하기 100. 그러니까 FTP 강도로 1시간 타면은 100이고, 엔듀러스로 0.7 정도로 2시간 타면은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0.85, 템포로 타면은 한 72 정도 나오고. 공식에서 IF의 제곱을 하는 이유는 피로도 선형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강도에서는 훨씬 위험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TSS가 급상승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 픽스 코칭 기준으로 보면은 TSS 50은 회복, 50에서 100은 보통, 100에서 150은 힘든 날, 150에서 250은 매우 힘듦, 300 이상은 레이스급, 그 정도입니다. 동호인들 기준으로 150을 넘으면은 다음날 좀 영향이 있고, 200을 넘으면은 회복이 좀 필요하고, 250이 넘으면 이틀 동안 영향이 있겠습니다. TSS를 보는 이유는 얼마나 힘들게 탔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가 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의 TSS를 보고 주간 누적 TSS를 보면서 다음날 휴식과 주당 훈련량을 통제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피로라도 대사 피로, 신경계 피로, 심폐 피로 이런 게 좀 다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속주와 역지점, 최대 유산소, 존별 그런 데미지도 좀 느낌이 다르겠습니다. 피로와 회복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다룰게요. 8번째는 CTL, Chronic Training Load. 이거는 장기간에 걸친 훈련 누적량이라는 뜻인데, 보통 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산식을 보면은 6주간의 평균 TSS입니다. 단순 평균이 아닌 지수 가중 평균식인데, 이거는 최근 훈련이 더 크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간 하루 평균 50 TSS를 쌓으면은 CTL은 50이 나오고 100씩 쌓으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감당 가능한 훈련량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이 몸에 익숙해진 스트레스의 수준으로 그거를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누적되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많이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CTL의 급상승은 급성 피로 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치들은 주당 CTL을 증가량을 8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에서 5 증가량은 안전범위고 5에서 7 증가량은 공격적 범위, 7 이상은 부상 위험이 있겠죠. 또 CTL을 훈련으로 버티는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FTP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CTL이 높다고 FTP가 높은 건 아니죠. CTL을 사용해서 컨디션을 지수화가 가능한데, CTL에서 최근 피로인 ATL을 빼면은 컨디션인 TS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차트, PMC 차트죠.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체력은 CTL이죠. 요건 파란 선인데 42일 6주 평균 TSS입니다. 요거는 지구력 베이스. 분홍선은 ATL, Acute Training Load인데 이제 요건 단기 피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보여줍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은 빠르게 상승을 하고, 휴식을 하면은 빠르게 하락을 하죠. 현재 피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 선은 TSB, Training Stress Balance, 균형이죠. TSB는 체력에서 단기 피로도를 뺀 값이에요. 실제 컨디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5 레이스 컨디션이고, 0에서 플러스 10은 신선함,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0 정상 훈련,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0 피로 누적, 마이너스 30 이하는 과훈련, 이렇게 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읽는 방법인데 CTL은 파란선, ATL은 분홍색, TSB는 노란색. CTL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야 되고 ATL은 단기 피로도니까 급상승하지 않도록 점진적 증량 이거 필요하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TSB는 컨디션이니까 ATL과 회복을 관리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훈련 중에는 음수를 유지하죠. 중요한 대회 전에만 양수를 올려서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컨디션을 만드는 거죠. 훈련 중의 패턴을 보면은 먼저 베이스 기간 주간에는 CTL은 꾸준하게 상승시키고 TSB는 약간 음수. 그리고 다음 강한 인터벌 블록. 그럼 TSS 증가하니까 ATL이 급상승하고 밸런스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피로 누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회 직전 테이퍼링 구간이면 ATL은 급감하고 TSB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높은 CTL과 TSB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CTL이 60이고 ATL이 80이고 TSB가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은 체력은 좋은데 피로가 누적이다. 그럼 훈련 중이다. 볼 수 있고 CTL이 60이고 ATL이 40이고 TSB가 플러스 20이다. 그러면은 체력은 높은데 단기 피로가 적어. 레이스 컨디션이죠. 이런 지표 용어를 짚는 목적은 어떤 뭐 지적 허영심 이런 거 아는 척 하려고 이런 거는 위함은 아니겠죠. 정말 내 컨디션과 훈련 효율을 위한 학습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CTL만 보고 피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단기 피로도인 ATL을 CTL 이상으로 너무 높게 가져가서 밸런스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가는 일이 잦은 거죠. 무작정 주말에 5시간 이상의 장거리를 타고 평일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종종 봅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은 쉬는 시간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CTL이 내려갑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또 다음날 인터벌이나 장시간 라이딩을 하면은 부상 위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코치들이 사용하는 권장 상승값 주당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수준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회복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